자, 일과 에너지 부분 숙제 내준 거 한번 문제 풀이 해볼게요. 먼저 첫 번째 문제를 보면 힘이랑 움직인 거리에 대한 그래프가 나와 있으니까 이 넓이가 뭐를 의미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죠. 이 넓이는 결국에 힘과 거리의 곱을 의미하고 힘과 거리를 곱한다는 건 결국 한 일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일을 하면 에너지를 얻겠지. 그 물체는 결국 이 물체가 얼마나 에너지를 얻었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근데 얘가 뭐 위아래로 움직인 게 아니고 힘 방향으로 움직인 거니까 결국 그 에너지는 결국 다 운동 에너지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러면은 한 일이 계산해 보면 6 높이 24 그리고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나눠주면 72줄이 나오네. 그러면 72줄의 에너지를 했는데 그때 에너지 운동 에너지가 2분의 1 mv 제곱 해주면 2분의 1에 질량이 4kg v 제곱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2 36 v 제곱이 36이니까 v는 6 이렇게 나오겠네. 4번 이렇게 하면 첫 번째 문제 해결이 되고, 그 다음에 96번이 숙제였지. 96번 가보면 포텐셜 에너지 B 구하라고 했어요. 포텐셜 에너지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줬으니까 이 같은 경우에는 2kg 그리고 중력과 역도가 딱히 뭘 안 나왔네. 그럼 G 그리고 높이 2m, 얘는 3kg G 그리고 2m, 얘는 2kg G 그리고 높이 3m, 그럼 얘는 4G, 얘는 6G, 얘도 6G. 그럼 2대 3대 3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맞는 게 5번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 다음 100번 하나 와라 여기있네요. 100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볼게요. X만큼 움직이면 그만큼 탄성력이 뒤로 작용할 거니까 힘이 필요할 거고, 그 힘에 대한 이제 거리가 얼마큼 움직였을 때 힘이 얼마나 드냐 이런 문제가 나오겠지.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0.2m 움직일 때 얼마의 힘이 필요하냐면 10N의 힘이 필요하다. 그 말은 미터 움직일 때 얼마가 필요하냐면 50N의 힘이 필요한 거니까 우리는 이걸 뭐라 불렀냐면 용수철 상수 K라고 불렀어. 그래서 기억에 용수철 상수 K는 50이다. 이거는 맞는 표현이에요. 물론 우리 보통 탕상력을 F는 KX라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그냥 식에다가 대입해도 상관없어요. 10은 K 0.2니까 결국에 K가 50이다.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고요. 그래서 기억은 맞는 말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탄성 포텐셜 에너지라는 건 결국 내가 한 일만큼 에너지를 얻게 되니까 힘을 이만큼 0.2m 이렇게 늘리는데 이만큼의 일을 해준 거니까 이 넓이를 구해주면 0.2 곱하기 10 곱하기 2분의 1 하면 되겠지. 그러면은 1 나오네요. 10이 아니고 1이네. 물론 에너지는 탄산 포텐셜 에너지가 K가 나왔으니까 2분의 KX 제곱 해줘도 상관없겠지. 그러면 2분의 1에 K가 50 그리고 X가 얼마로 했냐면 0.2m 0.2에 제곱 해주면 이것도 1 나올 거야. 그래서 답은 니은 틀린 것 같고, 디귿 생각해 보면 0.2에서 0.2만큼 더 늘어가기 위해서 얼마가 필요하냐, 그 말은 결국 0.1을 더 늘렸으니까 0.4를 늘린 거거든. 0.4m까지. 그러면 원래 여기서 0.2m 늘렸다가 나중에 이게 0.4만큼 늘렸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표현하려면 2를 해줬고 그 2를 한 만큼 에너지가 늘어난 거지. 그러면 0.2 늘어났을 때 포텐셜 에너지가 아까 니은에서 1줄이라 했고 0.4 늘리면 에너지가 얼마로 바뀔지 생각해 보면 되겠지. 물론 이것도 2분의 1 kx 제곱해서 구해주면 되는데 0.2cm 늘린 거 0.4cm 늘린 거 지금 길이를 2배로 늘렸어. 근데 지금 에너지는
길이의 제곱에 상관이 있으니까 길이가 2배 늘어났으면 한 일은 4배 늘어났을 거라서 얘는 4줄. 물론 숫자 직접 넣어서 대입해봐도 똑같이 나올 거야. K에다가 50, X에다가 0.4 넣어주면 결과적으로 1줄이었던 게 4줄로 늘어났으니까 1을 얼마큼 해줘야 되냐면 3줄만큼 추가적인 플러스 1이 필요하다 라고 말할 수 있겠지. 그래서 최소 3줄이라도 해줘야 된다. 이거는 맞는 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맞는 거는 기억과 디귿. 그래서 3번 이렇게 가면 되고,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여기가 0점인데 쭉 가서 0.2, 여기서 0.2 갖고 여기서 더 0.2 이만큼 가면 여기 0.4겠지. 그때 슝 가면 여기가 얼마 나올까? 여기가 10이니까 여기는 20 나오겠네. 그러면 이 삼각형, 큰 삼각형이 0.4만큼 갈 때 필요한 에너지예요. 그럼 계산해주면 0.4에다가 20 곱하기 2분의 1 해주면 4줄 나오네. 근데 0.2에서 추가적으로 1한 거니까 실제로 추가적인 에너지는 이 사다리꼴이겠지. 아까 이게 숫자 1줄이었으니까 여기는 4줄 중에서 3줄이 나오겠지. 3줄. 그래서 결국 3줄의 1을 추가적으로 더해줘야 된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다음 문제가 102번. 102번 볼게요. 문제 보면 h 그리고 여기는 2분의 h고 여기 v네. 이제 v라는 속도로 움직이기 시작해서 여기서 정지했다고 생각할게요. 그러면 짠, 얘랑 얘의 관계식이 하나 나올 거예요. 여기서의 역학적 에너지 그리고 여기서의 역학적 에너지는 같아야 되니까. 왜냐하면 저항 모든 마찰 무시라고 해서. 그럼 여기서의 역학적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밖에 없으니까 2분의 1 mv 제곱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여기서의 역학적 에너지는 위치 에너지밖에 없으니까, 포텐셜 에너지밖에 없으니까 mgh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결국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생각하면 2분의 1 mv 제곱이 mgh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의 속도를 물어봐야 하는데 속도를 모르니까 여기 속도를 v 프라임 이렇게 넣을게. 여기서도 역학적 에너지를 생각을 해본다면 높이가 2분의 h가 있으니까 결국 mg 2분의 h만큼의 포텐셜 에너지가 있고 운동 에너지가 또 추가적으로 프라임 제곱 이렇게 있는 거지. 근데 이 모든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이 되니까 하나씩 같다고 이제 관계식을 써보면 맨이 1번, 여기를 2번, 여기를 3번이라고 한다면 1번과 2번 이거부터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mgh가 mg 2분의 h 더하기 2분의 1 mv 프라임의 제곱 이렇게 되겠네. 결국 2분의 1 mv 프라임 제곱이 2분의 1 mgh 이렇게 될 걸 확인할 수 있고, 근데 아까 조건에서 이런 관계식이 하나 있었지. 요거. 그럼 이걸 한번 이용해 봅시다. mgh가 이거라고 했으니까 결국 2분의 1 mv 프라임 제곱이 2분의 1에 2분의 1 mv 제곱 이렇게 되는 거네. 그러면은 약분할 수 있는 거 다 약분해 봅시다. 그러면 v 프라임 제곱이 루트 2분의 v 이렇게 나오겠네. 그래서 답은 2번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연립만 몇 번 해주면 답은 쉽게 나오는 것 같아요. 다음은 4번. 104번이네. 104번 가겠습니다. 몇 개 좀 치우고 한번 해볼게요. 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서 힘을 이만큼 줬고 힘을 이만큼 줬고요. 30으로 줬네. 30으로 줬고 이걸 쭉 움직였어. 그러면 일단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기억, 매 순간 같은 속력, 쉘에 묶여서 같이 움직이니까 같은 속력이라 말할 수 있겠지. x가 2m 됐어. 그러면 2m 움직인 동안
x가 2m 움직이면 얘가 2m가 움직이면 얘도 2m가 올라가겠네. 그럼 내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얼마냐?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mgh 이렇게 그러면 되니까 2kg 중력 가속도가 10 그리고 높이가 2m 그럼 40줄 증가. 근데 60줄이라고 했으니까 이상하네요. 3m 움직였어. 3m 움직이면 다른 색으로 해볼까? 3m 움직이고 그럼 얘도 3m 움직였겠네. 그럼 3m 움직였으면 F가 한 일을 생각해보면 F가 30N의 힘으로 3m를 움직였으니까 그때 한 일이 얼마가 되냐면 90줄만큼 한 일이 돼요. 90줄이면 그 일을 해줬다. F가 일을 해주면 그 일을 가지고 A가 운동 에너지가 생길 거고 그 B는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B 같은 경우에는 포텐셜 에너지도 생기고 운동 에너지도 생기지. 결국에 일을 해서 이만큼의 에너지가 변화가 됐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근데 B가 포텐셜 에너지가 얼마큼 변했냐면 2kg 짜리가 3m 움직였으니까 mgh 생각하면 얘가 60줄 해당되겠지. 결국 나머지 A 운동 에너지랑 B 운동 에너지를 합쳐서 30이 나와야 돼. 이거 두 개가 30줄 나와야겠지. 그러면 지금 한번 써보자. A 운동 에너지 구하면 2분의 1 그리고 mv제곱이니까 질량이 0.5 2분의 1 그리고 v제곱 더하기 2분의 1에 2kg의 v제곱 해준 게 얼마 나와야 되냐면 30 나와야 돼요. 그럼 이거 계산해주면 4분의 1에 1이니까 4분의 5 v제곱이 30 v제곱이 6이니까 24 나오겠네. 근데 A 같은 경우에는 질량이 아까 0.5라고 했으니까 2분의 1에다가 0.5 곱하기 v제곱 24 계산해주면 이렇게 하면은 6이 되는 건가? 그래서 답은 6. 그래서 디귿도 맞는 거는 기억과 디귿. 그래서 4번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한번 잘 공부하세요. 다음 107번 볼게요. 107번 어디 있냐? 107번 나와라. 107번 여기 있네. 107번 문제를 보면 현재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최대로 0.2만큼 움직였고 그리고 원래 0점 평행 위치에서 이렇게 움직인 거지. 용수 상수를 물어봤는데 지금 A 위치에서 4줄이라고 했어. 다시 말하면 여기일 때 위치 탄성 에너지가 4줄. 보통 탄성 에너지가 어떻게 구했냐면 2분의 1 kx 제곱이 4가 나온 거네. 2분의 1에 k는 아직 안 나왔고 0.2m 움직였을 때 0.2의 제곱이 4가 된다는 소리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 8이 되고 k는 0.04분의 8 이렇게 해주면 2 그럼 얼마냐 200인가 200N per m 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기억은 맞는 말이라고 할 수 있고 B에서 탄성 포텐셜 에너지 P는 0.1이 줄어들었지. 그러면 이것도 똑같이 계산해주면 2분의 1 kx 제곱 그래서 k 아까 계산해준 거 200 넣어주고 x 아까 계산해준 거 악순환 여기 나온 거 0.1 넣어주면 답은 나올 텐데 이렇게 해도 되지만 사실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아까 말한 것처럼 2분의 1 kx 제곱이라서 거리의 제곱하고 관련이 있어요. 근데 이건 0.2 0.1 지금 2배 줄었으니까 에너지는 4배가 줄겠지. 이때 에너지가 4줄이면 이때 에너지는 1줄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니은도 맞는 거 굳이 계산하더라도. 속력 물어봤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여기 5에서는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없어요. 지금 늘어나고 줄어들고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는 최대로 늘어난 지점 여기에서의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여기서 몽땅 다 에너지로 운동 에너지로 전환될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 여기서 4줄이었던 게 여기서 모두 운동 에너지가 4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결국 O에서는 5점, 여기서는 운동 에너지가 4줄 이렇게 말할 수 있고, B점에서는 아까 포텐셜 에너지가 1줄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는 운동 에너지가 3줄이 되겠지.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가 하나는 4줄, 하나는 3줄. O에서는, 그리고 B에서는 4줄, 3줄. 그럼 우리 속력은 운동 에너지가 나왔으니까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K 2분의 1 mv 제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에너지가 4대 3이면 속력은 루트 4대 루트 3이겠죠. 그래서 이거는 2배가 아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서 이건 아니고, 그래서 맞는 건 기억과 니은 2개가 되겠네요. 다음 문제가 112번 갑시다. 112번 나와라. 여기 있네. 빼먹고 넘어간 것도 혼자서 꼭 해보시고 모르겠으면 질문하세요. 자, 이 문제입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할 말이 많긴 하지만 일단 이 문제 푸는 걸 목적으로 한번 해본다면, 얘는 3kg, 얘는 2kg니까 슝 내려갈 거고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은 A는 올라갈 거니까 포텐셜 에너지가 감소가 아니고 증가라고 봐야겠지. 두 번째, B를 당긴 힘의 크기 물어봤는데, 이거는 예전에 많이 연습했던 거예요. 일단 B 같은 경우에는 아래로 중력 30N이 적용할 거고 위로는 장력 T가 적용하겠지. A 같은 경우에도 CD 장력 T로 당길 거고 중력이 20만큼 당길 거예요. 그러면 B 입장에서 먼저 식을 써보면 이때는 중력이 더 크니까 30 빼기 T가 FnmA R자이면 3A가 될 거고, A 같은 경우에는 장력이 더 크지. 성력 빼기 22 2A. 그러면은 가속도 먼저 구해보면 10은 5A니까 가속도가 2, 단위는 이렇게 나올 거고, A가 2 집어넣어주면 T가 24 나오네. 그러니까 장력은 24다. 맞는 말이네. 니은은 맞는 말. 그리고 운동 에너지 물어봤는데, 운동 에너지는 아까 어떻게 구했지? 2분의 1 mv 제곱이야.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실에서 한번 묶여서 같이 움직이니까 V가 똑같겠지. 결국에 2분의 1 ma va 제곱이랑 2분의 1 mb vb 제곱 두 개를 비교할 건데 이게 같아요. 그래서 한꺼번에 쓸 수 있고, A는 2kg, B는 3kg니까 결국에 2분의 1 2 V제곱이고 하나는 2분의 1에 3V제곱. 그러면 몇 대 몇이냐면 2대 3, 1.5배니까 맞는 말이겠네. 맞는 건 니은과 디귿. 문제 푸는 건 이걸로 끝난 건데, 참고로 이제 얘기를 몇 개 더 하자면, 우리가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 근데 이때는 일단 중력만 놓고 보자면, 이때는 중력만 존재할 때만, 다시 말하면 저항이나 마찰 같은 게 있으면 안 된다고 했지. 근데 지금 2kg인 A만 볼게요. A만 놓고 보면 중력 외에 딴 힘이 있어. 무슨 힘이 있냐면 장력이 있죠. 그래서 얘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을 안 해요. 항상 보존하는 게 아니야. 한번 실제로 보면 얘는 올라가요. 그러니까 포텐셜 에너지가 증가해. 그리고 얘는 올라가면 속도도 증가할 거니까 운동 에너지도 증가해. 결국 이 역학적 에너지는 증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B는 내려가요. 그러니까 포텐셜 에너지가 감소해요. 하지만 얘가 내려가는 속도는 빨라질 거니까 운동 에너지는 증가해. 그러니까 얘는 전체적으로 증가한지 감소한지 혹은 그대로인지 알기 좀 힘들죠.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 두 개를 A, B를 한 묶음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A, B 이렇게 있는 상황이고, 중력이 앞으로 30 당겨주고 있고 중력이 뒤로 20 당겨주고 있어요. 추가적인 힘이 하나 더 있는데 이렇게 장력이 있고 이렇게 장력이 있는 거지. 근데 이거를 한 물체라고 생각을 해보면
AB 짬뽕이라고 생각해보면 앞으로 역시 30N 있고 뒤로 색깔이 이거 안 좋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그러면은 결국 가운데 장력은 서로 한 물체에 작용하는 반대 힘이니까 서로 상쇄돼서 없어지고 결국 A, B에 작용하는 건 중력밖에 안 남아. 결국 A, B를 한 묶음으로 생각을 하면은 중력밖에 없으니까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돼. 그래서 A, B를 동시에 생각을 하면은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돼서 여기서 증가를 했으면 결국 여기가 플러스가 됐으면 역학적 에너지가 여기서 그만큼 마이너스. 그래서 결국에 B가 내려가면서 감소한 역학적 포텐셜 에너지가 결국 B의 운동 에너지도 증가시키고 그리고 A의 포텐셜 에너지, 운동 에너지를 모두 증가시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 굳이 한 번 더 말을 하자면 이렇게 되는 거지. B의 포텐셜 에너지가 결국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이 뭐랑 같냐면 B의 운동 에너지가 증가되고 거기에 A의 포텐셜 에너지 그리고 A의 운동 에너지 모두 이렇게 관여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관계식이 될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건 다 지금 양수만 생각한 거야. 그러니까 감수한 거는 이렇게. 혹시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면 나중에 수업 시간에 따로 찾아오세요. 쉬는 시간이나. 그리고 이제 문제가 몇 번 나가니 12번 했고 114번으로 갑니다. 여기서 또 지워. 자, 빨리 해볼게요. 지금 얘가 이렇게 내려갔네. 그리고 얘는 이렇게 올라갔고요. 얘가 S 내려가는 동안 같은 C니까 얘도 S만큼 올라갔겠지. 문제 한번 해봅시다. A의 역학적 에너지는 감소한다. 지금 여기서도 문제 보면 마찰 저항 다 무시하니까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고 했어. 할 수 있어. 근데 이것도 아까 한 것처럼 A 따로 B 따로 놓고 오면은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안 돼요. 왜냐하면 장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A, B를 한 묶음으로 봤을 때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A는 지금 B 입장에서는 포텐셜 에너지 증가 그리고 운동 에너지도 증가해요. 속도가 좀 빨라질 거니까. 얘는 포텐셜 에너지가 감소 그리고 운동 에너지는 증가하겠지. 그러면 얘는 지금 둘 다 증가하니까 둘 다 플러스가 되는 거고 그러면 얘네들이 전체적으로 마이너스가 돼야겠네. 결국 다 합쳐서 0 돼야 되니까. 그래서 A의 총 역학적 에너지는 감소한다. 이거는 맞는 말이라고 할 수 있고 왜냐하면 B가 증가하니까 B가 플러스니까. A와 B의 운동 에너지는 동일하다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문제에서 보면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구하지? 2분의 1 mv 제곱이야. 둘이 지금 속도는 같아. 근데 왜냐면 실로 묶여있으니까. 그러면 운동 에너지가 동일하려면 질량도 같아야 되는데 지금 문제에서 지금 이렇게 기울어져 내려가면 둘 중에 누가 더 클까요? 질량이. A가 더 무거울 것 같아. 질량이 서로 다르다고 했고 실제로. 그래서 동일하다. 이건 틀린 말. 것 같고요. A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은 B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증가량 것 같다. 지금 A가 감소한 중력 포텐셜 에너지 결국 이걸로 지금 운동 에너지 B의 운동 에너지 B의 포텐셜 에너지 3개를 먹여 살리는 거거든. 어떻게 보면 얘 하나로. 그러니까 이거 하나로 B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만 증가시키는 게 아니라 여기에다가 B의 운동 에너지 그리고 또 A의 운동 에너지까지 모두 생각해 준 거기 때문에 같지 않지. 이게 훨씬 더 큰 값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틀린 말. 맞는 건 기억 하나. 이렇게 가야겠네. 자, 나머지 딱 하나 남았네. 121쪽. 처음 하는 거라 그런지 겁나 어색하네. 121쪽.
자, 갑니다. 자, 2m 있고 얘가 2m 내려왔고요. 문제를 읽어보면 물체의 크기, 공기저항은 무시하지만 여기 자세히 보면은 뭐라 나왔는데 일정한 속력으로 내려왔어. 일정한 속력이라면 얘가 내려오면 무조건 속력이 증가해야 되는데 일정한 속력이란 말은 공기저항은 무시하지만 아마 마찰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한번 해봅시다. 운동에너지는 A가 B보다 크다. 일반적으로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면 내려올수록 포텐셜 에너지가 2m만큼 감소했으니까 증가해야 되지만 문제를 매우 잘 읽어오면 일정한 속력으로 내려온다고 했으니까 운동에너지는 같아요. 두 번째, A에서 B로 이동하는 동안 중력이 한 일은 빵이다. A에서 B로 내려오는 동안 중력이 이렇게 작용하지. 중력이 아랫방향으로 작용하고 실제로 얘가 움직인 건 이 거리지만 중력 방향으로 움직인 거리는 이만큼 움직였어요. 2m. 그러니까 중력 방 우리가 한 일은 힘 곱하기 거리인데 이 거리랑 힘이 거리가 같아야 돼. 근데 힘이 아랫방향이니까 거리도 아랫방향만 생각을 해줘야겠지. 그러면 mg 질량이 5kg 했으니까 5 곱하기 중력 가속도 10 그리고 거리가 2m. 한 일이 100줄 나오네요. 한 일이 빵이 아니라. 그래서 니은도 틀렸고 그럼 답은 당연히 디귿 2번이 되겠지만 맞는지 봅시다. A에서 B로 이동하는 동안 역학적 에너지가 100만큼 감소했다. 지금 포텐셜 에너지가 아까 내려오면서 100줄이 감소했지. 그러면 이만큼 원래는 운동 에너지가 증가해야 되는데 운동 에너지가 그대로인 거 봐서는 이만큼이 뭐 열로 날아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총 역학적 에너지도 100만큼 줄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서 디귿 맞습니다. 고생했어요.